예, 안녕하세요. 이제 네 번째 칼럼입니다. 사실 저도 이거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손님들이 양도세 도대체 얼마나 나오냐라는 걸 좀 많이 여쭤보시고 한 30년 이상 보유한 것들에 대한 것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저희 특히 금융권에 있는 세무사분들이 신고세무사처럼 자세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세금을 상당히 마법처럼 빠르게 계산하는 법을 이번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내용이어서 저도 이 칼럼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목을 보시면 양도소득세 3분의 1만 기억하자, 왜 그런지 한번 이 두 분 세무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제가 이 칼럼 쓰면서 이거 써도 될까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. 일반인들은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세무사님들 보시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약간 이럴 수 있긴 하거든요. 네네. 근데 또 보면 이게 또 아주 쉽지만 또 과학적인 원리가 또 맞아요. 숨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한번 조금 쉽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저희가 이 주제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의외로 세금을 고려 안 하고 부동산을 처분하세요. 특히 우리 상남자 아버님들 한 50억짜리 파시면서 팔고 나서 네. 세금이 얼마야 라고 하면서 가끔 세금이 막 한 40억 떨어진다 하면 막 목을 잡고 쓰러지세요. 물론 그렇게는 막 비약적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부동산을 사든 뭐 흔히 아파트를 사든 뭐 상가를 팔든 할 때 대충 이 정도는 알아야지라는 접근인데 많이들 어려워하세요. 왜냐, 세금은 어려우니까. 그렇죠. 근데 이걸 조금 쉽게 접근해보자라는 취지로 써봤으니까. 그렇죠. 사실 세후 수익금이 얼마인지가 상당히 중요하죠. 그게 대략적으로 잡혀야 그 다음 투자처가 됐든 그렇죠. 금융상품이 됐든 가입할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아직 얼마 벌 줄도 몰라요. 이제 맞아. 막 사는 시점에 이걸 나중에 팔면 얼마야기 때문에 사실 원 단위의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충 이 정도겠구나 정도를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많이 이렇게 물어보세요. 10억짜리 팔면 얼마 나오냐. 그렇죠. 제가 항상 저는 되게 당황스러워요. 아니 10억짜리를 팔면 뭐가 빠져 있거든요. 저는 세금은 딱 두 가지만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그래서 좀 번 거에서 쓴 거를 빼고 그 차액에 세율을 곱하면 된다. 아주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이게 증여세, 상속세, 종합소득세, 법인세 네. 다 이런 구조예요. 그냥 근데 우리는 흔히 그냥 번 것만 얘기해요. 그렇죠. 자, 10억에 팔면 세금이 얼마야? 제일 중요한 게 빠졌죠. 뭐죠? 얼마에 얼마에 샀는지가 샀는지. 중요해요. 그러니까 상금액과 판금액 차액에 세율 곱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, 세율도 제가 친절하게 좀 시뮬레이션 돌려봤습니다. 네. 1억 정도 벌면, 그러니까 매매 차익이 1억이면 세금이 한 21%, 한 30억 정도 벌면 한 47%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근데 저희 양도세는 그래서 30억이 처분하면 매매 차익이 20억일 때 세금이 약 한 6.19억, 40억에 처분한다라고 하면 매매 차익 30억에 한 9.66억 정도 나오죠. 물론 이 경우는 장기 보유 30%를 다 적용한 경우예요. 네. 근데 사실 매매 차익이 20억, 30억 나오려면 웬만해서 15억이 넘었어요. 15년이 넘었죠. 그래서 얼추 오래된 거고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거의 매매 차익의 3분의 1 정도 보시면 되고, 또 이런 분도 있어요. 난 너무 오래돼서 취득가를 몰라. 그러면 물론 저희 뭐 환산 취득가를 적용하는 게 있는데 엄청 복잡하죠. 그냥 한 5%나 10% 정도 잡으면 되더라고요. 50억에 처분했다라고 하면 취득가를 한 5억 정도 잡으면 45억에 3분의 1 하면 한 15억 정도. 즉 50억짜리 상가 팔았다 하면 대충 15억 정도 나올 거예요 라고 해도 얼추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큰 차이 없이, 물론 차이는 있죠. 근데 내가 그 차이 때문에 이걸 팔지 말지 결정할 상황까지는 아니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, 또 반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저희 가끔 뭐 은행에 지점에 고객님들이 세금 납부하러 오시거든요. 뭐 세금이 한 10억짜리 납부하러 왔다 하면 매매 차익이 한 30억 정도 되겠구나. 그럼 적어도 33억짜리는 팔았겠구나 라고 세금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. 네, 그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업할 때 쓸 수 있겠네요. 예, 그렇죠. 그리고 또 뭐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정도의 부동산을 처분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빠 내가 세금 대신 내려갈게 하고 이제 들고 와가지고 계산해서 이 정도 돈이 있겠구나. 까지는 오픈 안 해도 야 내가 세금 내고 10억이 빠졌다라고 하면 우리 아빠가 30억짜리 팔았구나. 뭐 이 정도는 뭐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근데 항상 이론에는 예외가 있죠. 지금까지 본 거는 일반적인 상가 이런 거를 보시면 되고요. 주택은 좀 세분화돼요. 근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저는 3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립니다.
세 개도 그냥 또 쉬워요. 아까 3분의 1이었죠? 그럼 33%인데 하나는 3%, 하나는 33%, 하나는 66%. 그러니까 3분의 1에 10분의 1이거나 아니면 거기에 2배. 요 세 가지를 나눴는데 나눈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. 저희 주택은 상가와 다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주는 게 있어요. 물론 매매가가 12억까지는 공짜예요. 세금이 없어요. 그렇죠. 비과세 요금만 충족하면. 근데 모든 집이 12억 이하는 아니죠. 12억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만일 또 고민하세요. 아, 나는 집이 30억짜리인데 이거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다고 해도 세금이 얼마라고 많이들 걱정하시거든요. 또는 중과. 저희 지금은 중과를 하고 있나요? 안 하고 있나요? 지금 중과가 유예되고 있죠. 그렇죠. 저희 18년 4월 달부터 중과해서 22년 5월 달에 유예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2년 차 내년 5월까지 유예하고 네. 있는데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엔 없어졌지만 또 한 10년 뒤에 다시 부활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일반적인 거는 3분의 1, 1세대 1주택을 받으면 3%, 2주택 중과 이상이 되거나 3주택 중과되면 한 3분의 2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예시를 보면 5억에 취득해서 25억에 처분한다. 매매 차익이 20억이 났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경우 뭐죠? 중과는 아니되 비과세도 아닌 경우일 때는 3분의 1이 팔 거다 하면 그때 가서 세금을 어떻게 줄일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이 오른다고 무조건 처분한다 일 수도 있지만 또 부동산 값이 중과가 됐다는 것도 그만큼 부동산이 뜨겁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측면들을 같이 고려해서 부동산을 처분할지 마실지 또 그 와중에 세금도 세 가지 3%, 33%, 66%요 정도 기억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세금을 낼 건지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세금은 부동산하고 좀 많이 엮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동산 그럼요. 시장이 올라가는 걸 보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그만큼 세후 수익이 많으니까 그렇죠.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중과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좀 피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죠.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을 네, 뿐만 아니라 20% 또는 30% 예, 중과가 맞아요. 되는 것도 네.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게 조정 대상 지역이 올 초에 대거 해제가 됐죠.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다 빠졌기 때문에 사실 그 5월 9일이라는 게 크게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이제 한 번 정도는 그 시점을 보고 고민을 해야 될 수는 있지 맞아요. 않을까. 그러니까 중과는 사실 내년도에 바뀔 거야 안 바뀔 거야를 맞추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고요. 네. 물론 뭐 시장이라든가 뭐 정책 이슈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근데 이 66%를 기억해 두시는 건 이번에는 없지만 또 나중에 가서 또 부동산이 너무 뜨거우면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중과 시즌이 됐으면 네. 이걸 66% 내면서 팔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팔지 말라는 뜻이기도 하거든요. 그러면 나중에 중과가 사라지면 다시 또 3분의 1 세금 낼 폭 잡고 팔 수도 있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쿠폰은 한 장이란 얘기를 하면서 끝내겠습니다. 네. 당연한 얘기긴 하죠.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의미하는 거죠. 즉 내가 집이 4채다 하면 세 채는 다 3분의 1씩 세금 낼 거고요. 네. 중과가 없다는 전제하에 마지막 한 채만 3%를 내거나 공짜거든요. 그러면 언제 취득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에 어떤 거를 쿠폰 한 장을 쓸 거냐거든요. 제일 매매 차이 큰 게 가장 효과가 크겠죠. 그렇죠. 그래서 제일 매매 차이 큰 걸 마지막에 팔라는 게 나머지는 3분의 1 세금을 낼 거고 얘는 3%만 낼 거니까 그런 의미를 한 거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. 제가 지금 세 채인데 한 채를 더 사도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질문도 많거든요. 그럼 저는 쿠폰은 한 장이다. 사시되 3분의 1 내폭 잡고 마지막 한 채만 쿠폰을 쓴다라는 전제로 사시든 파시든 결정하시면 된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리거든요. 그래서 양도세를 너무 막연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3분의 1 정도의 개념만 잡으시면서 새로운 걸 살지 팔지 그리고 마지막 한 채는 꼭 쿠폰을 써서 세금을 싸게 받는다라는 정도만 잡으셔도 아마 주택을 사고 파시는데 상가를 사고 파시는데 크게 도움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번 좀 작성해봤습니다. 네, 또 이렇게 재밌는 주제 한번 기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